반갑습니다. 미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의 핵심 분야별 핵심 관리는 TPM 파트 2 추진 프로그램 핵심 5번째 중에 3번째입니다. 이 관리는 첫째, TPM 파트 2 전문화, 다기능화 교육훈련입니다. 소속 직능의 고유 기술의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요원으로서의 발전과 더불어 부수적, 필수적인 법령기술의 다기능화를 통하여 조직 간의 업무 추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향인데, 이 위쪽으로는 전문화 레벨이고 오른쪽으로는 다기능화 영역입니다. 그 설비관리 측면에서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교육이 돼가지고 전문화가 되도록, 공정 운영 측면에서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추진돼서 운영이 되도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측면에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이 전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과, 또 영역이 설비관리부터 공정 운영 문제 해결까지 이렇게 좀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다기능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그 레벨 1, 2, 3, 4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교육훈련 측면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어서 TPM과 TPS의 컨버전스와 추진 방법입니다. TPS는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의 약어입니다. 이 TPM에 대한 본주는 MP 초기, 자주 보전, 그 다음 개별 개선, 품질 보전, 계획 보전, 안전 환경, 사무 효율, 기능 교육, 또 기초 활동의 OS로 활동이 있고, 또 TPS는 지트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 지트 생산을 떠받치는 활동들이 기초 활동의 OS와 TPS의 기본인 흐름 생산, 평준화, 표준 작업, 그리고 TPS 관련 활동인 다공정 담당, 간반의 간판이라 하기도 합니다. 작업 순서 바꿈, 그 다음에 품질 보정, 그 다음 인변 자동화, 이 동자가 이게 사람 인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 안전, 그 다음에 소인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관리, 길기 때문에 눈 관리라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활동인 개선 활동으로 이렇게 TPS 활동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TPM을 진행하면서 TPS의 활동들을 좀 가미시켜 가지고, 즉 융합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까만 점이 관련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관련성이 크다는 이 기호로, 관련성이 있다는 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M을 추진하면서 이 TPS에 해당되는 내용을 파악해서 이 추진 방법론들을 TPM 추진에 있어서 약간 원용을 하는 이 활동이 되면 효과적이다는 겁니다. 지금 이 표시 부분은 관련도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표시를 보고 해당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원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경쟁력 측면의 원가 절감 중요성입니다. 이 과거의 사업장 생존 패턴이든 생산성 향상은 이 저성장 시대에는 비용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 제품 개발 후의 제조 관점은 시장 정체에 따라서 코스트 중시 기반의 생산 10대 요소 합리화에 있습니다. 생산성 대 원가 관계 그림을 요약해 나타내면,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과거고 현재고, 세로축은 생산성과 원가에 해당되는 축인데, 생산성 그래프와 원가에 대한 그래프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이
기울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은 더디게 향상되는 데 비해 가지고 원가는 급속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 가지고 원가 증가폭이 더 커서 지금 원가가 이익에 크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장 관리를 하기 위한 10대 요소인 P, Q, C, D, S, M, 또 4M 10개 중에서 코스트 중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분석표를 가지고 보도록 하면 이 현재 매출액이 지금 10,000원인데 원가가 9,000원이라면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순이익은 1,000원입니다. 현재에서 만약에 매출액이 90% 증대되면 매출액은 지금 19,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원가는 또 그 개수만큼에 해당되는 또 90% 증대에 비례되면 9,000 곱하기 0.9 하면 이거 8,100이 돼가지고 합치면 17,10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면 1,900원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비해 원가가 10% 절감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10% 절감되면 원가는 9,000원에다 10% 하면 이거 9,000 곱하기 0.1 하면 900원이 되기 때문에 9,000원에서 900원 빼면 8,10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빼면 1,9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90% 증대될 때의 이익이 1,900원인데 원가가 10% 절감될 때도 이익이 1,900원으로서 동등합니다. 따라서 10%의 원가 절감 활동은 매출의 90% 증대와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즉 저성장 시대의 생존 전략은 원가 절감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가 경쟁력 향상의 관건이라고 보는 중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중시, 이 제조 경쟁력 측면에서는 코스트 중시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가 절감 중시 TCR 추진 개념을 봅니다. TCR은 Total Cost Reduction의 약어입니다. 제품의 개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서는 개발 단계는 4M의 혁신이 되도록 4M 인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 시스템, 판매 이런 것들이 대상인데 원가 절감의 세븐 툴이 있습니다. 이 세븐 툴에는 크게 보면 이 구매 가격, 코스트 다운, 물류, 그 다음 재료비, 설비 투자, 자원 에너지, 예산, 직접 부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변혁이 이루어져서 원가 절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7가지는 일간공업신문사에서 일본의 일간공업신문사에서 이 원가 절감 세븐 툴을 발표했고 이 내용이 좋아서 전 세계에서 지금 퍼져가지고 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CR의 기법입니다. TPM, 또 QC, 품질 보전, 식시그마, TPS, IV 등 전문 보전까지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원가 절감면 기본 사고는 RPS라 해서 Rice Ball Production System 식 사고가 필요합니다. 주먹밥식 사고입니다. 군더더기를 없애는 그런 뜻이 있는 이 원가 절감할 때 사고가 RPS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PM과 TPS나 식시그마와의 컨버전스입니다. 이 TPM을 진행하면서 일부 측면에서는 TPS 개념, 일부 측면에서는 또 식시그마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 가지고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TPM은 설비 혁신, 그 다음에 TPS는 린 생산해가지고, 린은 군더더기 없는 이런 뜻입니다. 홀쭉한 군더더기 없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린입니다. 린 생산이 되도록 TPS를 추진하고, 린 생산 12요소는 앞에 표에서 봤습니다. TPS의 12요소 같은 겁니다. 식스시그마는 프로젝트 활동으로서 DMAIC 이 단계 5단계를 거쳐 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융합시켜서 하는 활동, 융합되는 요 공통 영역이 이 개선 활동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낭비 배제와 무한 개선 사고 함량을 하기 위한 개선 활동이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TPM에서는 개별 개선 활동, TPS에서는 카이젠이라는 이 활동이 TPS에서는 있습니다. 12개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탕이 되는 활동입니다. 바탕이 되는 공통 활동이 카이젠입니다. 그 다음 식시그마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개가 다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TPM 활동에 식시그마를 접목할 때는 TPM 개별 개선 테마 해결 활동을 식시그마 프로젝트 활동으로 대체시켜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PM 활동에 TPS 즉 린 생산 방식,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접목할 때는 인변 자동화, 싱글 교체 등의 개선 활동을 개별 개선에 접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주보전의 CAPD 관리 사이클 측면입니다. 이 자주보전은 CAPD의 반복에 의한 지속적 추진이 됩니다. 제1스텝이 초기청소, 2스텝이 발생 곤란개수 대책, 3스텝이 청소 급유 점검 기준 작성, 4스텝이 기기 총점검, 5스텝이 프로세스 총점검 또는 가공령에서는 자주점검, 6스텝은 자주보전 시스템화 또는 공정 품질 보정, 제7스텝은 자주관리로 되는데, 그 활동에 있어 가지고 CAPD가 반복돼서 추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청소 이 활동은 이 체크에 해당되는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청소, 불합리 적출, 즉 체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C에 해당되는 활동입니다. 체크. 발생 곤란개수 대책은 발생 곤란개수 대책 실시니까 액션. 그 다음 청소 점검 급여 기준 작성은 기준에 의한 점검 계획과 실시니까 프레임과 두. 그 다음 기기 총점검부터 는 이게 CAPD에 대한 반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보전은 스텝 단계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합격이 되면 다음 스텝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합격이 된 스텝은 유지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해서 윗단계로 올라가는데, 실시된 것은 반드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데 저 위에 계단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저층 계단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CAPD 관리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유설계형 파트 2 중장기 추진 방향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삼성에 있는 어떤 한 계열사를 컨설팅 할 때 제가 그 컨설팅에서 TPM 대통령상 받고 난 이후에 앞으로 5년간 뭘 해야 될지를 대상으로 컨설팅했던 사례입니다. TPM 파트 2에 6번주가 있습니다. 6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CQS 개별 개선 활동입니다. 여기서 코스트와 퀄리티와 S는 서비스입니다. 세이프티가 아니고 여기서는
개별 개선 활동인데 도입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성장기 2년, 완성기 1년으로 해가지고 총 5년간 파트 2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입기에는 경영 연결 개선 체계, 그리고 전사적 원가 절감화를 꾀하도록 했고, 성장기는 이익 배가 원가 절감화, 그 다음에 개선 활동 활성화, 행정계, 그 다음 제조 경쟁력 실현, 개선 활동 체제 정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월드베스트 제품 경쟁력 설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조 공정의 MP 자료 정비, 메인터넌스, 프리벤션, 보전 예방, 자료 정비, 그 다음에 원가 절감화, 조업 설계, 성장계에는 제품 설비 초기화를 정착, VOC 중심의 상품 개발. 여기서 VOC는 Voice of Customer입니다. 고객 목소리. 한편 달리 또 VOC의 의미는 Voice of Complaints라 해서 고객 불만 목소리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고객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CQS 지향형 신제품 개발 설계 정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완성기 활동입니다. 그 다음 무제의 안전 가동을 하도록 하는 이 본주는 도입계에는 행동재해 대책 충실하는 활동, 그 다음에 설비재해 대책 충실하는 활동, 성장에는 맨머신 시스템이 정착이 되도록, 그 다음에 환안은 환경안전입니다. 환경안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완성기에는 무제해 사업장 모델 공장이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설비 측면의 고신뢰성 확보입니다. 도입계에는 자주보존을 시스템화한다, 또 계획 예지 보존 정착한다 하는 활동이 되고, 성장계에는 자주보존 체제 정착과 신뢰성 중심 보존 체계를 도입하는 걸로 했고, 완성기에는 생산성, 원가 절감, 경쟁력 공장 실현하도록 한 내용이 완성기 활동이고, 그 다음에 공정 설비의 강한 종업원 육성 본주는 도입계에는 고장 해석 아카데미, 또 PQS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퀄리티 서비스 프로그램 실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설비 매뉴얼 체계 정립, 사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육성, 인사제도화 등이 성장기 내용이고, 완성기에는 공정 설비에 강한 종업원 체제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쟁력 확보, 조직 업무 효율화 본주는 도입기에 업무 효율화 개선 체계, 그 다음 업무 효율화 개선 전개 활동이 되고, 성장기에는 경쟁력 있는 조직 체계, 개선 활동 활성화 행정계, 그 다음에 완성기에는 CQS 지향형 팀 업무 품질 선진화하는 활동을 완성기 활동으로 했습니다. 회사별로 이것을 참조해서 약간 수정을 가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 TPM 파트 2에 의한 체질 개선 기여 과정입니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것이고, 또 품질과 서비스 관점에서 고객 만족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업적인 목표라는 것이 기업 내부적인 측면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 절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업적 목표인데, 이를 위한 개별 개선 활동이 전개되고, 생산 효율화 16대로서 박멸되도록 해서 이 업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질 목표는 또 뭐 있느냐? 체질 목표는 생산성과 품질과 코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 체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월별 목표 설정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산 부문의 공장별, 라인별 TPM 지표 기준 및 달성 목표를 명확히 하고, 현 수준과 목표 차이를 데이터로 정리해서 현상을 명확히 하고, 등록된 과제의 철저한 개선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설비로서, 원단위로서, 인적으로서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되고 파악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FM 파트 2 기억형 효과 연결체계 구축인데 1분만 나타내면 표와 같습니다. 2010년도 그 월드탑 달성을 하기 위한 그 업적 목표는 공헌이익입니다. 공헌이익을 그 내도록 하는 건데 그 세부 항목으로는 매출액과 제조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적 목표는 공헌이익이고 여기 딸린 그 세부 항목들은 매출액과 제조원가고 매출액에다가 제조원가를 빼면 공헌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 체질 목표는 생산성 관련해서는 생산량, 인당 생산성, 프렌트 종합 효율, 설비 종합 효율, 단위 설비 고장, 그 리크 도수율 등이 예로 들 수 있겠고, 품질은 크레인 건수, 그 다음 원가 측면에서는 보존비 원단위, 에너지비 원단위, 그 다음에 보험료 할인액 등이 해당되고, 안전 측면에서는 무죄 유지, 환경 측면에서는 COD, 더스트 등.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더스트는 분진입니다. 그 모랄 측면에서는 테마일 건수, 제한 건수, 원포인트 레슨 건수 등으로 되는데 이 지표들은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큰 대표적인 화학회사 컨설팅 할 때 제가 컨설팅에서 추진되었던 이 자료입니다. 이 화학회사를 기준해서 지금 되다 보니까 약간 다른 회사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회사 상황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은 수정이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부문은 경영관리 부문, 또 관리본부의 인사총무와 재경부문, 또 영업본부의 영업과 영업지원 부분, 그 다음에 공장 부분에는 관리와 기술과 공무와 품질 혁신과 안전, 환경, 생산부 A, 생산부 B, 생산부 C 등 또 연구개발 부문이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이 관련도가 굉장히 크다, 관련도가 좀 중간 정도다, 관련도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관련도 있다를 소로 보고 소중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여경영 효과라는 것은 바로 외적인 파란 영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영역이 기여경영 부분인데 여기에 연결이 잘 되도록 하려면 여기 관계되는 이런 전 부문이 다 관계됩니다. 전 부문이 다 관계되고 각 부문에서는 이 동그라미 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하면 이 파란 영역에 있는 여기에 기여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적 측면 공헌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크다, 대, 관계가 중, 관계가 소 이런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에서 하는 활동들이 전부 다 업적 효과에 공헌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TPM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면 이 업적 효과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 효율화 저의 16대 로스 구조입니다. 생산 효율을 위한 16대 로스는 크게 세 가지 3대 로스가 이 설비 로스와 이 부분이 설비 로스입니다. 로스는 B급 영역 이 부분이 로스입니다. 설비 로스와 인적 로스 왼쪽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원단위 저해 로스 3대 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업도 저해 로스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 걸로 별도로 또 분리한다면 4대 부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16대 로스가 됩니다. 설비의 고장, 준비 교체 조정, 그 다음에 절삭기구 손실, 초기 수율 저하, 잠깐 정지, 공전, 속도 저하, 불량 재손질 등으로 해서 6가지인데 이걸 설비 6대 로스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삭기구가 들어가면 설비 7대 로스가 됩니다. 근데 이 표시 방법은 약간 그 정의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정지 로스에는 고장과 준비 교체 이 2가지 1, 2. 그 다음에 성능 로스에는 이 잠깐 정지와 그 다음에 또 속도 저하 이 2개. 그 다음에 또 불량 로스에는 이 불량 재손질 그 다음에 초기 수율 이거를 또 불량 로스에 이렇게 표현해서 표시할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 일부가 관계되고 일부는 위에 일부는 밑에 이렇게 관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적으로는 관리, 동작, 편성, 자동화 치환, 측정 조정 로스 이것이 그 인적 효율을 제외시키는 5대 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원단위 효율을 제외시키는 3대 로스는 그 에너지 로스와 수율 로스와 지구 공구 로스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계획 손실과 계획 또는 비계획 셧다운 손실입니다. 셧다운이라는 공장이 올 수업되는 걸 셧다운이라 하는데 셧다운은 이제 조업도를 제외시키는 손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B급 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로스에 해당되는데 이 로스를 줄임으로 해서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비 로스 구조 종합효율 구조입니다. TPM은 대표적인 지표를 종합효율, 설비 종합효율을 대표적인 지표로 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카렌더 시간이 있고 달력 시간입니다. 한 달에 만약 30일이라면 30일 꼬박이 24시간으로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카렌더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휴지 로스가 발생됩니다. 휴지 로스는 뭐 계획 휴지 로스라 해가지고 셧다운 로스와 생산 조정 로스 이 2가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셧다운 로스는 계획 정지 즉 정기 보수로 인한 로스, 비계획 정지는 정전이나 용수 중단이나 화재, 불가피는 노사분규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 또 신규 증설, 설비 개최 등으로 인한 비계획 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 조정 로스는 뭐냐? 수주 부족이 돼가지고 수주가 없어가지고 생산할 물량이 없는 경우에도 셧다운이 됩니다. 또 자재 품절이 된다든지 재고가 과다하든지 해서 공장이 스톱되는 즉 생산 조정 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지 로스에는 설비 고장 로스와 프로세스 고장 로스와 준비 조정 교체 로스가 있습니다. 설비 고장은 기계적 고장, 전기적 고장으로 인해서 생기고 프로세스 고장 로스는 누설이나 막힘이나 조작, 기타 등으로 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성능 로스는 정상 생산 로스와 비정상 생산 로스가 있는데 정상 생산 로스는 정상 생산 중에 로스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초기 가동이나 또 원료 취환 변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비정상 생산은 저부하 운전을 한다든지 비정상 운전을 할 때 생기는 로스입니다. 지금 성능 로스 이 부분은 이제 장기 산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장기 산업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인 경우에는 그 품질 불량 로스와 재가공 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을 놓고 보면 카렌더 시간에서 휴지 로스가 빠지면 부하 시간이고 부하 시간은 일명 조업 시간이라 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하 시간에서 정지 로스가 빠지면 가동 시간이 됩니다.
가동시간에서 성능노수가 빠지면 정미가동시간이 됩니다. 이 정미가동시간에서 불량노수가 빠지면 가시가동시간이 됩니다. 이 가시가동시간이 바로 양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브랜드 종합효율은 일명 생산 종합효율이라 하기도 하는데, 부하율에다가 설비 종합효율을 곱한 것이 됩니다. 설비 종합효율은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을 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하율은 칼렌더 시간분의 부하시간, 칼렌더 시간분의 부하시간을 부하율이라 합니다. 그 부하시간분의 가동시간, 부하시간분의 가동시간, 이거를 시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동시간분의 총생산량 곱하기 이론 사이클 타임, 이것이 이 성능 가동률입니다. 그 다음에 양품률은 총생산량분의 양품 수량이 됩니다. 한편 이 이론 사이클 타임의 역수가 바로 그 이론 생산량입니다. 시간당 이론 생산량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설비 종합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하율이나 또는 시간 가동률이나 성능 가동률이나 양품률,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 이 식들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각 개별로 이런 항목들이 좋아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로 설비 종합 효율 향상을 하는 기름길입니다. 그 다음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로스 개선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생산 효율을 제외시키는 16대 로스입니다. 생산 효율을 제외시키는 16대 로스가 있고, 이것에 대한 좀 상위 레벨, 또 그보다 더 상위 레벨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 생산 효율화 제외 16대 로스가 개선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원가 개선에 기여를 합니다. 즉 제조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KPI 지표로 해가지고 그 관리될 수 있는 개선의 바로미터로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인당 생산량을 올리고, 또는 시간당 생산량을 올리고, 재료비 절감을 시키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투입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되는데, 이 4개 항목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우측에 있는 이런 항목들인데, 이 선을 잘 보면 어디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우측에 있는, 실제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생산 효율을 제외시키는 16대 로스를 줄이도록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이 줄이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들은 KPI 지표로서 우측에 있는 이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네,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